지금의 에너지를 만드는 자원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무한한 바람과 수소에서 에너지를 찾자. 지금은 조금 낯선 에너지지만 미래엔 지구와 사람을 지켜줄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너 요즘 자리 좀 알아보니? 다녀올게요. 오늘도 세상은 성공해라, 취직해라, 아직도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정해진 틀에 날 가두려 하지만 난 내가 원하는 걸 할 거야. 세상에 정답은 없어.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야. 나는 불꽃이다. 한화. 철수 씨, 둘째 학원비. 내 카드는 생활 혜택이니 이번엔 당신 카드 좀 써요. 왜 그래, 허니? 혜택이야 바꾸면 되니. 쓰던 허니 카드 계속 써요. 혜택은 생활 따라 필요 따라 바뀌니까 다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 투자의 맥 진행의 이슬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긴 연휴를 보내고도 조금 더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다행인 게 연휴가 더 길었더라면 우리한테 옷이 좀 맞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요. 자, 이 연휴에 대한 욕심을 이제 조금 내려놓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전략들만 알차게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전략은 주식 강호 김대원 전문가께서 알려주실 테니까요.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및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투자의 맥 함께 하실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강호 김대원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시고 요즘에 시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코멘트 좀 하고 시작해 볼까요? 네, 요즘 시장 상황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의 발화사고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구입 시기와 상관없이 전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화재의 원인은 배터리 셀 자체 문제로 확인되는데요. 자, 삼성은 배터리 공급사와 함께 불량 가능성을 알아내기 위해 정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나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구입 시기와 상관없이 갤럭시 노트 7을 신제품으로 교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는 과감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배터리 부품만 무상 교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신제품으로의 교환은 예상 밖의 결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는 지난 1994년 이건희 회장 시절 불량 휴대폰이 나돌자 500억 원어치를 수거해 새 제품으로 교환한 이력이 있는 그 사건과 대자뷰가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연유로 9월 12일 마이너스 5% 넘게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앞에 말씀드린 리콜 발표로 주가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코스피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시가총액 상위 위주의 상승세에 힘입어 2010선을 회복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거를 연속 순매수를 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 이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는 한참 강화될 전망인데요. 시장 참여자들은 그리고 이제 시황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투자자들의 관망세는 한층 강화될 전망인데요. 자, 시장 참여자들은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높게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미국의 경우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은 매파적인 즉 강경한 발언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경계심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장의 큰 틀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매매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키움증권 메뉴번호 0784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코스피에서 외국인 수급이 연속성을 가지고 코스피로 들어오는 것을
외국인 수급이 연속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오른편을 보시면 금액과 수량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금액으로 체크하시고 네. 9월 20일 금액을 보시면 개인은 저점 매수세로 1,155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985억, 기관은 마이너스 3,46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자, 금액으로 환산하니 시장의 흐름이 좀 더 피부에 와닿으면서 외국인이 2,699억이라는 금액을 코스피에서 매수했구나라고 느끼면서 좀 더 거시적인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0789 투자자별 매매 동향,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메뉴를 보시면요. 네. 투자 주체를 선택하여 정한 기간 안에서 누적 순매수의 동향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코스피의 예를 들어보면 외국인이 형광색 녹색선입니다. 자, 2016년 2월부터 매수의 연속성을 보이며 누적 순매수량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기관은 검은색 선인데요. 자, 이와는 반대로 우하향하여 외국인 수급과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란색인 개인 수급은 우하향하며 하락하는 그래프인데요. 자, 그럼 현재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세력은 외국인 수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코스닥 0789 투자자별 매매 동향,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살펴보면 기관은 작년 9월부터 매도세로 일관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외국인 수급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횡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개인은 매수의 연속성을 보이며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거시적으로 살펴보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종목의 수급과 연동해서 살펴본다면 좀 더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지난 시간에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가운데서 이 고가놀이가 발생했을 때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내용을 좀 보니까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 중에서도 추가 상승이 높은 종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올라갔는데 그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네. 따라서 우리 또 매매 패턴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풀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연속성 있는 종목은 상승할 가능성이 큰데요. 네. 자, 우선 정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흔히들 종목의 재료를 찾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정보는 뉴스를 통해서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일 수도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세력은 그들의 막강한 정보력을 이용해 일반 개인 투자자는 모르는 정보를 입수해 매수에 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이 수집한 이런 정보는 네. 외국인과 기관이 법을 위반하면서 그들끼리 통정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알아채지 못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자, 물론 장중 매매 동향을 발표하기는 하지만 장후 확인해 보면 장중 매매 동향과 다를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시고요. 정확한 일별 매매 동향은 매일 장후 오후 6시경 발표되는데요. 자, 이런 발표를 통해서 그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수급의 연속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자, 이렇게 수급의 연속성 있는 종목은 확률 높은 매매가 가능할까요? 자, 이런 종목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고 돌파에 대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전고점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해야 되고요. 자, 10% 이상의 장대 양봉, 대형주는 5% 이상 나와줘야 됩니다. 자, 전고점의 거래량을 넘어줘야 되고요. 자, 이후 거래량이 줄면서 횡보, 눌림목을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이탈에 주시를 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수급이 들어온 종목 중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자,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예상 가능한 종목은 한번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종목 이름은 자, 이녹스 코드번호 088390입니다. 자, 동사는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자, 동사의 사업 내용으로는 연성 회로기판, FPCB용 소재 및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 등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부품 소재 업체입니다. 최근 연성 회로기판 관련 기업이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 이는 삼성의 갤럭시 노트 7 공개를 앞두고 관련 부품주들이 부각이 되어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의 디지털화 장치, 디지털라이저는 3분기 고객사의 주력 제품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자, 이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사업인 반도체 유기 발광 다이오드, 자, OLED 소재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내년 실적은 올해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전망입니다. 네. 자, 또한 주목할 만한 투자 요인으로는요, 소재 기업 특성을 고려할 시 EPS, 주당 순이익이 10배 미만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서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자, 현재 갤럭시 노트 7이 배터리 게이트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주가 급락 후 61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까지 기간수급으로 보아 전고점인 23,300원은 돌파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네. 자, 주가가 상승을 보이기 시작했던 6월부터 최근까지 70만 주가 넘는 물량을 매집했고요. 최근 보험과 투신이 매수의 연속성을 보이고 있어 매수하기 좋은 맥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16,500원에서 16,5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 일자를 나누어서 3번에서 5번 분할로 매수하신다면 좋겠고요. 네. 자, 손절선은 전절점인 16,0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수익은 방망이 짧게 잡으시고요. 5에서 10% 정도 수익권에서 1차 매도 해주시고요. 2차 매도가는 21선 돌파 시 짧게 11선 추세 매매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요즘 시장에 보니까 코스피가 잘 가더라고요. 예. 지난달부터 이번 달 중순까지의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 가량 됐는데 중소형주는 오히려 조금 마이너스가 좀 나왔다 네,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형주 관련돼서 좀 눈을 돌려볼까 싶은데 네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볼 종목이 있을까요? 네네. 그럼 자, SK 네.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5월 18일 SK 하이닉스는 25,600원으로 올해 최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우상향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 동사는 1949년 국도건설로 설립되어 1983년 현대전자로 상호를 변경하였고요. 자, 이후 2001년 3월에 하이닉스 반도체, 2012년 3월에 SK 하이닉스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자, 이천 청주의 국내 사업장 비롯하여 중국 장수성 우시시의 생산 공장과 10개 판매 법인 및 17개 국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요. 자, 주력 생산 제품은 D램, 낸드 플래시 및 MCP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제품이고요. 자, D램 미세 공정 전환을 통한 원가 절감과 3D 낸드 수요 확보 추진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자, 동사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 수급이 개선되면서 D램 업황은 바닥을 확인했는데요. 자, D램 수요가 저성장임에도 불구하고 D램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이유는 D램 업체들 캐파 증설에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리고 세계 낸드 플래시 투자가 큰 확장 주기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는 D램보다는 낸드 플래시가 우선되고 있습니다. 네. 자, 낸드 플래시 메모리랑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계속 저장할 수 있고요. 데이터를 자유롭게 저장, 삭제할 수 있는 저장 장치를 말합니다. 네. 자,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등에 많이 쓰여주고요. 요즘 데스크탑 컴퓨터에 하드, HDD라고 하죠. 하드를 대신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SSD 또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동사는 작년 8월 3일 51,700원 최고점을 달성하고 올해 5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 네. 그 이유는 공급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가장 공격적으로 공급량을 늘렸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요. 자,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 둔화로 동사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러나 하반기 반도체 주요 제품의 가격 낙폭이 축소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자, 낸드 플래시의 경우에는 4월 말 기점으로 가격 하락을 멈추었고요. 자, 스마트폰용 고용량 유니버셜 플래시 스토리지, 즉 네. UFS가 본격적으로 탑재되기 시작했고요. PC 및 노트북의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즉 SSD가 채용이 본격화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도 전고 돌파와 관련돼서 우리가 네. 좀 살펴볼 부분이 있을까요? 예, 요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 6월 15일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하단에 외국인 수급을 살펴보면 매수의 연속성을 보이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월 18일부터 최근까지 외국인의 매집은 150만 주가 넘고요. 금액으로는 무려 1조가 넘는 금액을 매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같은 기간은 7월과 8월 약간의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자, 그래도 4천억이 넘는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어 21선이 우상향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제일 우측 하단에 개인 수급은 매도세인 것이 보이시죠? 네. 자, 작년 6월 하락 추세일 때 저점이라고 판단한 개인 투자자들이 매집한 물량인데요. 자, 이렇게 매물대를 형성했고 매수가가 근접하니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렇듯 그래프상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은 매수 패턴과 동일한 매매를 개인 매수 패턴과 동일한 매매를 하신다면 수익 내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요. 자, 하단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은 외국인 수급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외국인 수급의 매수에 동참을 하신다면 좀 더 확률 높은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다음 돌파인 7월 27일에도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네. 자, 하단에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상승하는 이유가 짐작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8월 20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9월 10일 삼성의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게이트로 시장의 전반적인 조정을 받았으나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예. 전고 돌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투자자분들께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매수, 매도, 뭐 손절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자, SK 하이닉스 이 종목 외국인 네. 수급이 살아있어 앞으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매수를 원하신다면 9월 10일 저가인 37,000원을 손절선으로 보시고요. 앞으로 음봉이 나올 때 3에서 5의 분할로 나누어서 일자를 나누어서 매수해 주시면 좋은 매매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1차 매도가는 방망이 짧게 잡으시고요. 5에서 10% 정도 수익을 잡으시고 네. 자, 2차 매도가는 21선 추세 매매 즉 일봉이 21선을 완전히 이탈 시 나머지 보유 물량 매도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매번 강조해 드리지만은 자, 매매 원칙 꼭 세우셔야지 마인드가 안정이 돼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매매 원칙 꼭 세우시고 매매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매매 원칙 꼭 지키셔서 저희가 이제 투자 전략에 좀 반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도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죠. 요즘 대형주가 잘 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형주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럼 현대모비스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현대모비스요. 예, 동사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인데요. 자, 국내외에서 운행 중인 모든 현대 기아차에 소요되는 보수용 부품의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AS용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설비 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력을 확보했고 장기적으로는 단순 모듈 조립 비중을 줄이고 핵심 부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구조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 동사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2018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 동사의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ADAS는 수익성은 탑재율과 채택률이 올라가는 2018년부터 개선돼 수익성이 높습니다. 네. 자, 수익성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015년 7월 17일 저점을 보이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현주가 상승세를 유지하는 수급은 기관 수급이라는 것을 차트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외국인 수급은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면요. 자, 2015년 9월 30일 5%가 넘는 장대 양봉을 만들며 전고점인 20만 5천원을 돌파하고 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양말세를 보이며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가로로 보이는 노란색 긴 박스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박스권 횡보를 깨고 9월 5일 깼습니다. 자, 네. 9월 6일에는 완전히 깨면서 이후 새로운 시세 영역으로 진입한 모양새입니다. 자, 하단 기간 수급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제가 A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8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수의 연속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당시 기관이 매집한 물량만 제가 차트 상단 오른편에 B라고 표시한 부분입니다. 92만 주를 매집했고요. 금액으로는 2,500억이 넘는 물량을 매집했습니다. 네. 자, 기관의 매집과는 반대로 외국인 수급은 매도의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 수급도 기관 수급처럼 매수의 연속성을 보인다면 주가 상승은 이보다도 더 크겠다는 추측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당시 뉴스를 살펴보면요. 자, 9월 5일 실적 안정성과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자, 흔히 종목에 대해 긍정적인 뉴스나 리포트가 나오면 매도 타임이다라는 속설이 있는데요. 네. 자, 이거는 종목마다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뉴스와 리포트 그리고 수급을 종목별로 꾸준히 보시면서 뉴스와 리포트를 해석하는 능력을 조금씩 키우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대형주는 환율과 유가 그리고 최근 FOMC 기준금리 등 대외 변수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이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에 임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SK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 두 종목 대형주 가운데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약간 시선을 좀 돌려서요. 이 예. 투자자분들한테 핫한 섹터죠. 바로 이 바이오 섹터인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고 돌파와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최근 다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영진약품에 네, 대해서 영진약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올해 상반기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 영진약품인데요. 네. 저를 포함해서 다수의 전문가분들이 추천했던 종목이죠. 맞아요. 자, 2,000원대에서 19,000원대까지 상승 랠리를 펼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국내 천연물인 산꼬리풀을 이용해 만성 폐쇄성 질환인 COPD 치료 신약이 미국 FDA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이라는 뉴스로 초반 상승세를 보였고요. 자, 후반에는 KTNG 생명과학과의 합병 이슈가 터지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럼 기관 수급이 매집세를 보이기 시작한 2014년 7월 초순경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월 6일을 보시면요. 전고점인 2,080원을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하게 되는데요. 자,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시세 영역으로 진입하는가 싶더니 외국인 수급의 매도세로 주가는 다시 하락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우선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고요. 5에서 10% 정도 수익권에서 수익을 챙기시는데요. 자, 그런데 기관 수급을 유심히 보시면 보유 수량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박스나 저항선을 그려서 저점 부근에서 모아가시는 게 좋고요. 자, 7월 6일 지지선은 이전 저항대가 지지선이 되었다는 것을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지지선하고 저항선 그리고 박스를 차트에서 못 그리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분들은요. 네. 자, HDS 상단 오른편에 네. 각 증권사별로 ARS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바로 전화 거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자, 바로 전화 거시면요. 어떻게 저항선과 지지선 박스를 그리는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니까요. 요거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이후 3월 25일 전고점을 또다시 돌파하면서 상승을 보이는데요. 자, 거래량이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3월 28일 월요일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5천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자,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자,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네. 자, 따라서 세력들도 거래량이 터지게 하여 개인 수급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자, 3월 28일 상승세를 보시면 전고 돌파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고 돌파는 3번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4번째부터는 고점일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후 차트를 보시면 19,200원 고점을 보이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조정을 보이면서도 만 원의 지지선의 지지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의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우상향을 그리고 기관 수급도 최근 약간의 매도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우상향을 그리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월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감에 급등을 보였지만요. 자, 수급이 뒷받침이 없어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매수를 원하신다면요. 현재 구간에서 은봉시 3에서 5에 분할로 매수해 주시길 바라고요. 최근 외국인 수급이 상승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매수를 추천합니다. 자, 매수를 원하시면 현재 구간에서 은봉시 3에서 5에 분할로 매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손절선은 10,000원, 지지선인 10,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1차 매도가는 15,000원 잡아드리고요. 2차 매도가는 21선 추세 매매로 일봉이 종가상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나머지 물량 매도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해 핫했던 종목 영진약품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종목 더 추천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럼 동국제약을 네.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동사가 생산 판매하는 인사돌은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 오라메디, 마데카사도 유명하죠. 네. 자, 이런 동국제약은 최근 외국인 수급이 매수의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무려 21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은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동사는 매년 2,200억 원대 2천억 원대 매출에 영업이익도 꾸준히 300억대를 유지하고 있어 유지하고 있는 탄탄한 제약사입니다. 자, 6월 9일 고점 이후 약 25% 정도 주가를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현재 위치 300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고 외국인 수급의 매수의 연속성도 있어 반등이 예상됩니다. 자, 현 구간에서 일자를 나눠서 3에서 5의 분할 매수하시고요. 손절선은 5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1차 매도가는 5에서 10% 정도 짧게 잡아주시고요. 네. 자, 2차 매도가는 일봉이 장기 이평선 돌파 후 상승한다면 일봉이 21선 이탈 시 매도하는 21선 추세 매매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투자 일맥 시간에는 주식 강호 김대현 전문가와 함께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들 정고점 돌파 이후로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여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 자료로 좀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전략들 제시해 주실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나부터 지키는 건전한 투자 환경,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